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새벽 4시. 한 청년이 오픈AI CEO 샘 알트먼 자택 정문에 화염병을 던졌어요. 경비원이 불 끄는 사이에 경찰이 청년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AI 회사 임원들 이름과 주소가 줄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알트먼 한 명만 노린 게 아니라 리스트였던 겁니다. 근데요, 정확히 사흘 뒤에 같은 집에 두 번째 공격이 또 들어옵니다. 이번엔 25살 여자랑 23살 남자가 총을 들고 왔어요. 첫 번째 공격범 손에는 자필 메모가 있었습니다. AI는 인류에게 위협이며 그 책임자들을 제거해야 한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한 명의 CEO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화염병이 던져지기 정확히 사흘 전 시사 잡지 뉴요커가 18개월 동안 100명 넘는 사람을 인터뷰해서 알트먼의 정체를 까발리는 표지 기사를 내놓은 거예요. 제목이 진실의 순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지 모를 이 남자 믿을 수 있는가? 본문 첫 줄에 박혀있는 단어가 그대로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패솔로지컬 라이어, 병적인 거짓말쟁이. 자, 여러분이 들고 있는 TQQQ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결국 7개 종목 무게에 짓눌립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그리고 7개 회사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이 단 하나의 미상장 회사 오픈AI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지분 27%, 130억 달러 약속 중 118억 달러 납입. 엔비디아는 오픈AI의 GPU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이자 동시에 오픈AI의 1000억 달러 규모 컴퓨터를 약속한 투자자. 이게 얼마냐면요. AI 거품의 심장박동을 측정하려면 그 한 회사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회사 CEO가 한 명은 매거진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묘사되고 익명의 누군가는 그를 죽이려 들고 또 한 명, 일론 머스크는 그를 법정에 끌어다 놓고 1500억 달러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좌가 매일매일 매달려 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모든 단서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일리아 수츠케버, 오픈AI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수석과학자. 2023년 11월 이 사람이 70페이지짜리 비망록을 오픈AI 이사회에 제출한 거예요. 슬랙 메시지, 내부 이메일, 사진까지 첨부된 문서입니다. 그 문서 첫 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샘은 거짓말, 임원 깎아내리기, 임원들끼리 싸움 붙이기를 일관된 패턴으로 보입니다. 이사회는 11월 17일 정오 알트먼을 즉시 해임합니다. 사유는 단 한 줄, 이사회와 솔직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막장 드라마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5일, 단 5일 만에 알트먼이 CEO 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오픈AI 직원 770명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쪽으로 오시면 통째로 자리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하니까 직원들이 집단 사표 들고 이사회를 압박했고 결국 이사회가 무너졌어요. 알트먼을 끌어내렸던 일리아 수츠케버는 트위터에 이사회에 참여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는 글 한 줄 올리고 회사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70페이지 문서는 그렇게 어둠 속에 묻히는 듯했어요. 그 70페이지가 2026년 봄 뉴요커 표지 기사로 부활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것을 자기 1500억 달러 소송의 폭탄으로 곧장 들고 들어갔어요. 오클랜드 연방법원. 머스크가 증인석에서 첫 마디를 이렇게 던집니다. 이 소송은 단순합니다. 자선단체를 훔치는 건 옳지 않다. 그가 원하는 게 세 가지예요. 알트먼과 그렉 브록먼의 이사회 축출, 오픈AI 영리법인 구조를 다시 비영리로 되돌릴 것, 그리고 1500억 달러. 이게 얼마냐면요. 한국 돈으로 약 200조 원 배상금이에요. 근데 이 돈을 머스크 본인이 받는 게 아닙니다. 오픈AI 자선 부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에요. 머스크의 논리가 뭐냐면 자기가 2015년 오픈AI에 3,800만 달러를 기부했을 때 그건 자선 신탁이었다. 비영리 회사로 영원히 운영한다는 약속이 깔린 돈이었다. 근데 알트먼이 그 신탁을 영리법인으로 둔갑시키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아 회사 가치를 1조 달러로 키웠다. 신탁 위반이고 사기다 이거예요. 오픈AI 변호인은 머스크를 코너로 몰았어요. 당신이 약속한 10억 달러 중에서 실제 낸 건 3,800만 달러뿐이죠. 머스크가 폭발합니다. 내가 없었으면 오픈AI는 존재하지도 않았어. 같은 변호인이 이건 단순한 질문입니다 라고 하니까 머스크가 이렇게 받아칩니다. 당신 질문은 정의상 복잡한 질문입니다. 그것을 단순하다고 부르는 게 거짓말이죠. 한쪽은 거짓말쟁이로 묘사된 알트먼, 다른 한쪽은 변호인을 거짓말쟁이라 부르는 머스크. 이 광경을 미국 레딧 r singularity 한 사용자가 이렇게 평했어요.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소송, 단지 자기들 사이에 회사 한 개가 끼어 있을 뿐. 다른 사용자는 더 신랄합니다. 두 명의 빌리어네어가 진흙탕에서 뒹구는데 우리의 AI 미래가 그 진흙탕 속에 있다는 게 무서운 점이다. 한국 IT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시선이 잡혀요. 머스크가 알트먼 망신 주려고 200조 청구한 거 아닌가? 어차피 자선 부문에 들어간다는데 머스크는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머스크 본인이 만든 xAI라는 회사가 오픈AI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거든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1,500억 달러짜리 자선 신탁 위반 판결은 곧 오픈AI 거버넌스 자체를 흔드는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회계 장부를 봅시다. 2026년 1분기 마이크로소프트 10Q 공시에서 오픈AI 관련 지분법 손실로 31억 달러를 잡았어요. 1년 전 같은 분기 손실이 얼마였냐면요. 5억 2,300만 달러. 1년 만에 거의 6배예요. 이 31억 달러를 27%로 역산하면 분기 한 번에 오픈AI가 115억 달러 적자를 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회계상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오픈AI의 적자를 자기 장부에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티아 나델라가 이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머스크 측 변호인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영어로 aiding and abetting, 자선 신탁 위반의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만약 배심원이 머스크 손을 들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500억 달러를 누가 부담합니까? 오픈AI 영리법인의 1조 달러 평가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27% 지분은 어떤 모양으로 재구성됩니까? 전부 미정입니다. 미국 IT 업계 사상 가장 큰 단일 민사 판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선단체 위반이라는 법적 개념의 무서운 점은 형사가 아닌 민사라도 기업의 법인 형태 자체를 강제로 비영리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1조 달러짜리 회사를 비영리로 전환하라는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그것에 묶여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과 엔비디아의 1,000억 달러 컴퓨터 약속, 그리고 곧 출시될 오픈AI IPO의 1조 달러 밸류, 이 모든 게 동시에 재계산됩니다. 빅테크 절반의 시가총액이 단 한 사람의 운명에 매달려 있다는 의미예요. 이런 이야기를 표면 뉴스로는 들을 수 없어요. 뉴스 헤드라인은 머스크 알트먼 소송으로 끝나지만 그 안에는 70페이지 비망록, 화염병, 마이크로소프트 31억 적자, 그리고 한 청년 주머니에 들어있던 살생부가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이 채널은 뉴스를 읽어주지 않아요. 뉴스 뒤에 숨은 구조를 봅니다. 이런 분석을 다음에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는 이 채널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노출되는 가장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리아 수츠케버, 알트먼을 끌어내렸다가 사라진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본인이 만든 새 회사 Safe Superintelligence의 CEO입니다. 단 한 푼의 외부 매출도 공개된 제품도 없이 320억 달러 가치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요. 매출 0원짜리 회사가 40조 원이에요. 투자자에는 엔비디아도 알파벳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오픈AI에서 들고 나온 가장 비싼 자산이 뭐냐면요. 컴퓨터도, 코드도, 직원도 아닌 알트먼에 대한 70페이지 분량의 정보였어요. 그 70페이지가 지금 잡지 표지가 되고 머스크 소송의 폭탄이 되고 오픈AI 거버넌스의 미래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정보가 가장 비싼 시대의 기록이에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